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준무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짧은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제3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장마철을 맞아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현장 활동과 토론회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대한민국 헌정의 출발점인 제헌절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의미가 더욱 뜻깊습니다. 1948년 7월 17일 국민이 주권의 주체임을 선언한 제헌의 정신은 오늘날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안양시 의회의 책임과 존재의 이유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시민의 삶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정을 견제하며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날 우리 헌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재헌의 정신을 이어받아 안양시의회는 항상 의정활동 중심에 시민을 두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9대 안양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고 이제 단 1년의 임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은 우리 20명의 의원 모두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의 봉사자로 시작했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더 나은 안양의 미래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남은 1년은 마무리이자 도약의 시간입니다. 그간 쌓아온 경험과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과감하고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약속이 아닌 결과로 시민의 곁에서 함께 뛰는 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정책, 눈높이에 맞는 의정, 그리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끝까지 신뢰받는 의회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제9대 의회에 남은 1년을 여는 첫 회기인 만큼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논의를 기울여 주시고 비록 짧은 회기이지만 시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그동안 쉴 틈 없이 행정과 민원 현장을 지켜온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잠시나마 가족과 함께 충분한 휴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집행기관의 부시장 및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삼 부시장입니다. 다음은 서경숙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윤숙희 평생학습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경호 상하수도 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계삼 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제32대 안양 부시장으로 취임한 이계삼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악산, 삼성산, 수리산, 안양천 등 아름다운 산천과 수도권 남부의 마천격인 도시 명성과 전통의 안양시에서 근무하게 해주신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인선 8기 시정 목표인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오직 안양시의 발전을 챙기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고 행정면에서는
안양도시통합센터 달빛 동행 서비스에서 보듯이 진보를 향한 집요하고 끈질긴 열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인동선, 올판선 등 철도가 건설되고 있고 새로운 인프라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양교도소 사업, 박달동 사업 등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막바지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아름다운 산천, 천혜의 입지, 핵심 인프라, 공직자들의 열정을 갖췄습니다. 위대한 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부시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안양시의 비약적인 발전에 혼신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취임 후 부서 순시 과정에 과도한 의전 등으로 안양시민 여러분과 의회, 언론, 그리고 공직사회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모두가 저의 불찰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려를 낳은 만큼 더욱더 안양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삼 부시장님과 승진 및 영전하신 국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양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이어서 우리 의회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재섭 의회 사무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상록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회동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7월 10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관련 보고사항입니다. 6월 2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안양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의 김경숙 의원, 부위원장의 최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안양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월 1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안양시민 프로축구단 단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11일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의 최진기 의원, 부위원장의 강익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윤경숙 의원 대표 발의, 안양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의경청치 2건 등 총 14건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최병일 의원님 등 4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을 신청 현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 순서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이 순간에도 안양시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시는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7월 3일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을 언급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비닐봉투 하나가 자연 속에서 500년의 세월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 안양시를 쓰레기 없는 도시를 넘어서 버려지는 자원이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의식 수준은 전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높은 의지를 뒷받침할 시의 정책과 시스템은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시민들은 참여할 통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쓰레기 배출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 의식이 아니라 시민이 실천을 담아내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제 폐기물 관리를 넘어 모든 것이 자원이 되는 순환 사회로의 대전환이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안양시의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네프론 회수 로봇의 성공은 편의성과 인센티브가 핵심임을 증명했지만 우리의 정책은 아직 단편적입니다. 폐건전지나 종이팩 교환은 여전히 불편하고 아이스팩 수거는 동력을 잃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잠자는 보물이라고 불리는 종이팩과 멸균팩의 문제입니다. 최고급 천연 펄프로 만들어져 고급 화장지나 타월로 재탄생할 수 있는 귀한 자원이지만 우리 시 공동주택의 대부분은 종이팩 전용 수거함조차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재활용은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이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예산을 낭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멀리서 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도시, 시흥시, 지역화폐 보상과 같은 소프트웨어 전략과 전주시의 종이팩 수거함 설치 같은 하드웨어 전략을 결합한다면 우리는 전국 최초의 안양형 순환 사회 모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순환 도시 안양을 위해 다음 4가지를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찾아가는 수거에서 찾아오는 수거로 분리배출 인프라를 혁신해야 합니다. 모든 공동주택과 네프론 주요 거점에 종이팩과 멸균팩 전용 수거함 설치와 대량 배출 시설인 카페에 수거봉투 배부 추진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이 집 앞에서 쉽게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의무를 혜택으로 바꾸는 통합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품목별 보상을 포인트로 통합하여 우수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포인트를 지역 화폐 등으로 전환하여 환경보호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계의 보탬이 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한 우리 동네 자원순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관리사를 배치하여 어르신들께는 안정적 사회 참여를, 시는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이루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넷째, 기본조례를 넘어 실천을 담보할 세부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는 이미 훌륭한 안양시 자원순환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세부 실천을 위해 수거함 설치와 인센티브, 지금 명시한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을 촉구합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순환 사회 조성은 단순한 쓰레기를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려줄 안양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무한한 가치를 만드는 가장 혁신적인 경제 모델입니다. 시민들의 높은 환경 의식이 자부심을 넘어 구체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먼저 길을 열어 주시어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순환도시 안양을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안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 1, 2, 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강익수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사실에 근거한 보도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지켜주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직접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의 등굣길, 그것은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도시의 철학과 행정의 품격을 드러내는 바로미터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길을 건널 때는 신호를 지키고 좌우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시야가 가려져 있고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없으며 신호 체계마저 아이들이 실제 동선과 어긋나 있다면 그 책임은 아이들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지난 4월 대전 둔산동의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4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 명이 현장에서 생명을 잃었고 3명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구간에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물리적 시설물이 전무하여 아이들과 차량이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관리의 부재가 빚어낸 구조적 참사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호계초등학교 통학로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호계초등학교가 위치한 호계이동은 신도시와 원도시 및 공존하는 지역으로 복잡한 이면 도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학로는 아이들의 봉행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으며 호계초등학교 정문 일대만 간신히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측면도로는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불법 주정차 차량은 아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스쿨존 확대와 차도와 인도 구분 등 통학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후문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400세대의 트리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아이들은 호계 도서관을 통해 후문으로 등교를 합니다. 이 도로는 불명확한 인도와 차도, 차량과 뒤섞여서 등교하는 아이들, 짧은 횡단보도와 대기하는 좁은 인도, 그리고 올라가는 초등학교 아이들과 내려오는 호계중학교 아이들이 뒤섞여 복잡하게 얽힌 동선입니다. 또한 호계도서관 사거리를 기준으로 반경 1km 인근에는 4개의 레미콘 회사가 위치해 있어 상시 레미콘을 포함한 각종 공사 차량들이 수시로 오갑니다. 이러한 환경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심각한 위험 수준입니다. 호계초등학교 아이들은 고스란히 이러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의 교통안전지수는 그 위기를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안양시는 경기도 내 인구 30만 이상 도시 16개 중 교통안전지수를 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개년 지표를 보면 전체 점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점수, 도로 시설 환경 점수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쿨존의 수치적 확대와는 별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안전 수준이 악화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급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호계도서관 사거리 전 구간에 대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포함한 신호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둘째, 차도와 인도를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좁은 인도 구간을 확장하는 등 보행 인프라 개선이 시급합니다. 셋째, 스쿨존 확대 지정을 통해 현재 비보호 상태로 방치된 통합 구간을 전수조사하고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야 합니다. 넷째, 통학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상시화하고 양방향 교차로의 과속 단속 카메라와 CCTV 확대 설치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지켜져야 할 존재입니다. 아이들의 등굣길은 그 자체로 행정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며 도시가 지향하는 가치를 대변합니다. 호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안양시의 모든 학교 통학로가 더 이상 운전자 중심이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다시 설계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 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촉구드렸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불법 현수막 처리와 관련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과 관련한 최대호 시장님의 대시민 사과와 공식 해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만약 위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안양 시민 여러분, 비산 1동, 2동, 3동과 부엉동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 허원구입니다. 오늘 저는 불위야 비불능야, 즉 하지 않는 것이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맹자의 말씀을 바탕으로 지도자의 철학과 행정 실천 간의 계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최도일 시장님께서는 기자 간담회에서 도올 김용훈 교수와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이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말을 인용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판하였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전직 국가 지도자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보도 기사를 보고 오히려 현재 안양시 행정이야말로 이 말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대상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구단주로서의 특정 경기의 심판 판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판정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시민의 구단 FC 안양은 한국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1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구단은 징계를 받고 선수와 팬, 시민 모두가 불이익을 겪는 결과를 이어졌습니다. 구단에 대한 애정이 크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개인의 감정보다 시민 전체를 생각하는 균형 잡힌 판단이 먼저여야 합니다. 시장님의 이번 대응은 구단주로서의 열정은 있었지만 시장으로서의 책임감은 부족했던 행정이 감정에 앞선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맹자의 말처럼 하지 않은 것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본인의 행동을 돌아볼 때 이 말은 남이 아니라 시장님 자신에게
더욱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비산동 노인복지관 개관 지원 문제입니다. 건물은 이미 준공되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준에 미달되어 BF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안양시는 2024년 7월까지 개관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무려 4차례나 개관을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확한 개관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기다리다 지치셨고 시민들은 도대체 언제 개관이 되냐는 물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애초에 초기 설계 단계에서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각도, 핸드레일 설치 위치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점검했어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행정적 실책입니다. 이것은 몰라서 못한 일이 아닙니다.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하여 챙기지 않은 일, 즉 불이야 비불능냐 그 자체입니다. 이외에도 예산 누락, 민간 이탁 기관의 부실한 관리, 시민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인 사업 추진 등 오늘의 안양시적에는 능력 부족보다 의지 부족, 즉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해서 생긴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인의 리더십을 철학적으로 비판한다는 것은 과연 시민들께 어떤 울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안양 시민은 지금 최도 시장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말보다 행정의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남 탓보다 자신의 책임부터 다해 주십시오. 공연한 말보다 조용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맹자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면 그 말씀이 안양시 행정에 얼마나 실천되고 있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정치는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행정은 그럴 땐 구호가 아닙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증명되어야 합니다. 안양 시민이 바라는 시장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챙기고 끝까지 책임지는 참다운 리더자를 원합니다. 이상으로서 맹자를 인용하기 전에 안양시 행정을 먼저 돌아보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우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를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시 의원 최진기 의원입니다. 의회를 성원해 주시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과 의회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시민들께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조례안 입법 예고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입법 예고란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예고하여 국민의 의사를 사전에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과정의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법률로는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 예고를 통해 입법 예고의 원칙과 예외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43조 예고 기간을 통해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 기간 20일을 두고 있다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는 입법 예고의 원칙과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12년 한 지자체에서는 조례안의 입법 예고 생략 가능 여부를 질의하며 실질적 내용 변경 없이 조례를 개정할 때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질의외신 요청했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입법 예고는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생략 및 단축은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되어야 한다. 둘째,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실질적인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며 입법 예고 생략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한다. 셋째, 국가 법령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없이 순수하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개정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즉, 입법 예고와 관련된 법률에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입법 민주화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해석해야 한다. 법제처가 유권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에서는 법제처의 해석과는 달리 입법 예고 절차가 종종 생략되거나 그 기간이 단축된 채 조례안이 제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9대 의회 집행부 발의 150개 조례안 중 4개의 조례안이 입법 예고 절차가 생략되었으며 그중 이번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1개의 의안이 입법 예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모 부서의 한 조례는 9대 의회 중 총 7번이 상정되었으나 항상 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20일을 채우지 못한 채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물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모든 사례를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가 점차 관행처럼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과 의회가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소중한 절차입니다. 의회 또한 입법 예고를 통해 조례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와 논의의 과정이 생략된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의 신뢰도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양시정을 이끄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의 제안드립니다. 앞으로는 조례안의 입법 예고 절차를 보다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생략이 필요하거나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회와 사전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내부적으로 입법 예고 여부에 대한 검토 기준과 판단 체계를 정비하여 시민과 의회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한 현재 입법 예고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시민께 열린 행정을 지향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하신 4분의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활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6월 27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장경술 의원님과 김정중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30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